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시도가 꾸준한 가운데 인구 유출의 원인으로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와 열악한 육아 환경이 손꼽혔습니다. 경북은 필수 진료 과목 중 하나인 산부인과가 아예 없는 시군도 5곳이나 되고 산부인과가 있다고 해도 산후조리원 수용 인원이 부족해 원정 출산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는 지적입니다. 최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왜 필요한지 또 도입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우창하 의원, 그리고 기화서 경한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우선 공공산후조리원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경북의 의료 환경 얼마나 열악한지 이것부터 좀 짚어봐야겠죠? 기 교수께서 짚어주시죠. 예, 먼저 전국적으로 전국의 기초지자체 시, 구 중에서 네. 산부인과 자체가 아예 없는 곳도 21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부인과는 있어도 분만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환경이 안 되는 네. 지역도 무려 전국에 44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네. 이걸 지역별로 좀 보면은요, 네. 좀 놀라울 일인데 우리가 이제 경북을 중심으로 이 시골 지역에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국을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 부산 광역시에도요, 네. 산부인과는 있으나 분만실이 없는 곳도 부산 같은 경우에 강서구 같은 곳도 없고, 그 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도 없고, 네. 우리 경북의 경우는 문경, 의성, 청송, 울릉 이렇게 해서 아예 산부인과는 있으나 분만 환경이 아예 안 되는 곳이 이 정도로 있습니다. 네.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 시골의 경우는 농어촌 지역이 공통적으로 이러한 열악한 환경이다. 그 안에 바로 우리 경북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산부인과가 아예 없는 시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그렇죠. 주셨는데요. 네.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또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네. 이 경기도의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경기도 연천군, 그 다음에 충북, 충남, 전라북도, 전라남도, 네. 우리 경북만 놓고 보면 숫자가요, 전체 21개 중에 3분의 1입니다. 7개 지자체가 없습니다. 군위, 영양, 영덕, 청도, 고령, 네. 성주, 봉화군. 굉장히 열악하다고 봐야 되죠. 네, 그렇군요. 경북에서도 이런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요.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전문가 통해서 직접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북도 보건정책과 김영길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우선 지금 찾아가는 산부인과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경상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지역의 임산부들의 원거리 진료에 대한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난 200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이 참석하고 이동 금진 차량으로 해서 군위군, 영양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옥외군을 매월 10회 정도 찾아가서 산전 진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산부인과 진료 의사가 꼼꼼한 진료, 또 대기 시간 없이 사전 예약으로 해서 참석하면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또 진료 보는 시간이 충분하게 봐줍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진료 보는 시간을 충분하게 할애를 해서 진료받을 수 있는 점이 들을 수 있고요. 또한 임산부들이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료 장소가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임산부 등록에 하게 되면 출산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보건소와 연계되는 이런 부분에서 매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운영 계획도 간단히 덧붙여 주시죠. 네, 우리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매년 5억 원의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9년 10월부터 현재 11년 동안 약 한 23,100명 정도가 검사를 받았고 출생아 수는 4,755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출산 장려 캠페인이라든지 결혼 이주 여성 임신 전 건강 검진, 임신 육아 교실,
예비부모, 산정검사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과 건강한 산모와 태아를 위한 주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길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안동시는 중소도시에 속하기도 하고 산부인과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정 출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우 의원께서 짚어주시죠. 예, 안동은 산부인과는 총 7곳이 운영 중이고요. 네. 그중에 종합병원이 2곳이고 우리 지금 안동의료원은 산부인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개인 병원이 5곳이니 공공산후조리원을 저희들이 우리 문화정책연구회에서 용역을 주고 한 내용 중에 네. 2019년까지는 그나마 우리 산후조리원이 3곳이 유지가 되었었는데요. 네. 2019년도 한 곳이 폐업을 했고 한 곳은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네. 아직까지 재개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개업을 안 해서 한 개소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 2019년도에 안동시 신생아 수가 861명입니다. 네. 861명인데 현재 운영 중인 곳이 1인실 5개, 3인실 1개, 4인실 1개를 운영하고 있고 네. 총 이에 합해서 12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2실 같으면 2주에 한 실이 운영한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하고 네. 그래서 구미라든지 대구 이렇게 인근 대도시로 지금 산모들이 원정 출산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안동시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을 하신 거죠? 네네. 제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주위에서 그럽니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임신부터 출생 그리고 교육, 취업 지금은 인구가 지방자치가 소멸된다는 그런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이 도시들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타 도시에도 보면 임신부터 준비해서 육아 이 모든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다. 이래서 우리 문화정책연구회에서 건남이 우리 회장님하고 그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최근 이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 나눈 부분입니다만 이 산후조리원 비용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크게는 40배가 넘는 비용이 차이가 난다는데 어떻습니까? 40배가 넘는 기준이 네. 정확하게 이제 액수가 밝혀지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방금 우리 우창하 의원께서 이제 원정 출산 뭐 대구라든지 이제 안동 같은 경우는 가까운 네. 곳이 이제 주로 대구를 많이 가게 되는데 대구의 경우에 보면 이제 2주 사용인데 보통 300만 원 전후입니다. 조련마다 다 달라요. 네. 조련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그야말로 호텔가 자주 차려놓은 곳은 뭐 300만 원, 500만 원 받기도 더 액수가 많죠. 그리고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강남 쪽이란 이런 곳에 말이죠. 소위 말해 연예인들이 네. 이용하는 이런 곳은 거의 수천만 원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 정도, 250만 원 정도 하는 곳을 비교해 보면 수천만 원이면 40배 아니라 50배가 될 수도 있죠. 그야말로 뭐 이 빈익빈 부익부의 그 상징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이런 그 비용들도 이러한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설정이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만들어져서 운영이 된다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경북에서는 울진이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게 이제야 생겼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놀랐는데요. 어떻게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드는데 그만큼 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울진 같으면 산부인과라든지 산후조리원이 전혀 전무한 상태고요. 네. 북부 지역에 또 접근성이 무척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우리 인근 타도시와의 어떤 원전 출산
산후조리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네. 공공산후조리원 울진 같으면은 민선 7기 이철우 도지사님의 어떤 생활 여건 개선 핵심 공약 사항인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해서 이렇게 건립하게 되었고요. 네. 공공산후조리원은 안동군, 울진군, 네. 울진군 내에 위치하고 있고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총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산모 8개실 규모의 시설을 2019년도에 개보수해서요. 네. 2020년도 6월에 준공하였으며 울진군 의료원 위탁 운영으로 2020년 11월에 개원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네네. 다른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방문해 보셨는지요? 그 방문해 보셨을 때 네. 어땠는지 다각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산후조리원 우리 국내에서는 최초로 해남군이 네.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했고요. 저희들이 전남 해남에 가서 그 시설과 어떤 사용 그 내역들을 쭉 브리핑을 받아봤습니다. 네. 공공산후조리원 같으면은 우리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이 비용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보통 150만 원대 2주간 150만 원대를 책정해 갖고 있고요. 네. 우리 지금 울진에는 보니까 180만 원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00만 원, 200만 원 안쪽에서 산후조리 시설 신생아와 같이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출산한 신생아를 병원에 맡겨놓고 네. 산모만 이렇게 요양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산모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비용적으로도 아까 말씀해주신 뭐 사설에 비하면 거의 100만 원 이상 저렴한 그런 곳인 것 같은데요. 앞서 울진에서 경북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전국에 공공산후조리원은 얼마나 되고 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역별로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먼저 전국적으로는 그 11곳에 그 공공지자 그 산후조리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전라남도는 방금 이제 우창하 의원께서 이제 이번에 우창하 의원과 그 안동시 의회 문화 이 정책 관련 이제 위원들께서 다녀오셨다고 얘기를 하셨죠. 이제 네. 여기가 이제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곳이고 해남 공공산후조리원이고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많은 편입니다. 전국계 11개 중에서 전라남도에 3군데가 있습니다. 네. 해남, 강진, 그리고 전라남도 완도, 그리고 울산광역시의 북구에 하나가 있고요. 강원도에 2개, 그리고 경기도에 여주, 포천 2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서울, 제주도 각각 하나씩 있는데 네. 경상북도 우리 지역의 경북은 그야말로 이번에 울진 의료원 안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만들어진 것이 이건 뭐 경북만이 아니라 대구, 경북 전체를 다 포함해서도 유일하게 최초의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운영 그리고 설립은 보통 이제 이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네.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실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설립 비용은 이제 주로 이제 광역지자체 경상북도의 경우는 이제 경상북도가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하고 또 울진군이 일부 부담을 하는 형태로 설립이 되고 운영의 경우에는 몇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네. 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 지역의 핵심적인 가장 지금 상징적인 사례가 된 울진군의 공공의료원의 경우에는 울진군이 있는 의료원에 위탁을 맡긴 거죠. 맡긴 거죠. 네. 예. 뭐 일종의 이제 전문가 집단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의료원이라면 이제 의사들이 다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곳은 이제 또 아예 이런 거 산모라든지 이런 거 출생아를 관리를 잘 하는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그 2가지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는 한 3가지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안동시 의회 차원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뭐 예산이나 조례라든지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안동시의회에서 문화복지정책연구회에서는요 올해부터
2020년도에 신설된 의원 정책개발비로 네. 이번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500만 원 정도의 어떤 그 정책개발비가 나오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우리 연구의 차원에서 그 비용으로 이렇게 착수를 했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서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와라든지 산후조리 시설들이 부족한 것에 대한 대책을 조금이라도 네. 해소할까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공산후조리원 아무래도 설립을 위한 준비도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운영 방향을 정할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책적인 뒷받침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지자체 경우는 이제 우리 이제 그 시의원도 그렇고 또 이제 시를 이끌어가는 뭐 시장이 됐던 군수든 이 전체적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네네. 방금 얘기하셨듯이 안동시의회에도 이제 연구 단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문화복지정책연구회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에 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이제 그 외부 의뢰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 자체가 이미 정책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정책적인 뭔가를 만들어내고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든지 그런 이제 연구에 나오면 그걸 이제 또 조례로 담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통과시키고 그러면 집행부가 의논을 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정책적인 하나의 이 플로우입니다. 흐름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뭘 중점적으로 정책적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그냥 단순히 산모 한 분이 출산을 환경을 좋게 만들어 준다는 관점을 넘어서서 이거는 그야말로 인구 관점이다. 네. 그렇지 않아도 시골에 지금 우리 안동 지역, 북부 지역 전체 다 인구가 빠져서 지금 심각하잖아요. 지금 네. 해마다 줄고 있는데 그러면 그 출생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산모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구 유입, 그리고 그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그 이 출생아를 정말 온전하게 정말 좋은 환경에서 키우는 것 또한 우리 지역에서 인구 정책적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네. 역할을 시의원 그리고 뭐 집행부도 해야 될 일이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해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두 분 각각 최종 의견 덧붙여 주시죠. 우 의원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안동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되면 안동 시민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북부 지역을 전체를 아울러 갈 수 있는 그런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써야했던 기능을 해야 되고요. 네. 우리 경북의 안동 같으면은 교육, 문화, 교통, 관광 네. 이 중심의 어떤 역할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경북 도청 소재지의 위상에 걸맞는 북부 지역의 허브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이 모든 것을 지방소멸, 좀 전에 우리 기하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방소멸에 대한 어떤 위기감을 절실하게 느끼고 지역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생각을 갖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출생 사망에 대한 자연적인 요소의 감소 인원은 연간 1,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이 주위에 사회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연간 감소하는 인원들이 우리 안동 같으면은 작년만 보더라도 11,000여 명에 이릅니다. 네. 사회적 요인에 의한 인구 감소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정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네. 그것을 좀 더 고민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경상북도나 우리 안동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가지고 네. 시민들이라든가 안동 시민들의 어떤 유출을 방지하고 네. 인구 정책의 어떤 좋은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좀 간략하게 덧붙이면 네. 어쨌든 그 이 안동에서 이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건 대단히 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동시의회의 그 문화복지정책연구회 권남희 그 회장님 그리고 오늘 나오시는 우창 의원님 그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저는 그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